중2 기하입니다. 조용해요. 중학교 2학년. 자, 뭐냐면, 뭐 증명하라.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될 건데, 보통 이제 이등변 삼각형, 그건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같은 변이 있는 삼각형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쪽에를 밑각이라고 하고, 이게 위쪽 각을 꼭지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각의 이등분 선을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등분 선을 그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죠? 길이가 같아져요. 이렇게. 있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각은 애초에 같았는데 이게 이제 수직이 되고 얘네들도 또 이제 합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또 작은 삼각형들도 합동이 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쭉 했을 때 이게 애초에 같으니까 이 양쪽이 합동인데 각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이제 변이 있다. 이 합동으로 이제 양쪽이 같아요. 그죠? 같으니까 요 각도가 서로 이제 같게 되는데 이게 평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90도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나눠진다. 합동이니까 밑에도. 그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같고 각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잖아? 그럼 밑에도 2등분 되고 각도도 2등분 된다. 요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방금 전에 이제 했던 거를 다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내각의 크기가 같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꼭지각, 밑각이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은 아래쪽이 수직이 되면서 얘네들도 변이 이등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원의 지름과 원 위의 한 점을 이어서 얻은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건데, 원의 지름, 원 위의 두 점과 요 중심을 지나는 원의 지름. 그다음에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이거 연결하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A라고 하면은 여기 A고 얘가 B, B도 있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A 두 개, B 두 개.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합이 180도가 되다 보니까 A 더하기 B는 몇 도예요? 90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A 더하기 B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직각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에다가 지름이 있어. 아무데나 점을 딱 찍고 연결하잖아. 그럼 지름과 마주보는 이 대각이 항상 90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증명해낸 거니까 뭐 외워두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직각 요거 R 서로 간에 이제 H 그 다음에 이제 각이 하나 같으면 여기 RHA 그래서 요거는 RHA 합동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기존의 합동 원리에서 알면은 각이잖아 그치? 서로 같아. 여기가 X면 X야. 왜냐면 두 개 합이 90도가 되니까 한 각이 같으면 나머지 각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AA 그 사이에 S ASA 합동에 의해서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네들도 이제 같게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같게 된다. 완전 합동이 되는 거야. 이랬지? 아무튼 요거를 다시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의 관점에서 해석을 보면은 일단 R 그 빗변에 해당하는 H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도에 해당하는 A RHA 합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붙였어요. 붙이면 어떻게 돼? 여기 직각이 있고 한 변이 같아. 그럼 붙였을 때가 일치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빗변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 붙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지.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여기가 자연적으로 같게 되고 얘네들도 같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두 개가 합동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단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인제 애초게 되고 인제 뭐야? 변이 하나씩 같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붙여서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합동이니까 RH의 합동이다라고 인제 볼 수 있죠. 빗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직각 R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같고 나머지 어 변이 하나가 서로 같으면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조건을 RHS 합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당장 필요 없는 학생들은 이거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자, 각이 있고 각의 이등분 선을 딱 작도를 했어. 그럼 아무 데서나 점을 잡고 요 각의 이 변이에요. 각의 변.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뭐가 되냐면 이 서로가 길이가 같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직각삼각형의 이 두 개의 관계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일치하고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A, RH의 합동으로서 서로 같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대응변이 서로 같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각도가 있어. 네. 각도가 있는데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작도한다면 그냥 아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인제 외심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심. 삼각형이 있고 바깥에 외접원이 있고 삼각 그 바깥의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꼭지점까지는 그 바깥에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갖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등학교 때는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서로 같다라고 한 다음에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증명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천천히 이거를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삼각형의 외심은 뭐냐? 일단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이 있어. 외심은 뭐가 있다는 거야? 외접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네들이 반지름으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충 봐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2번의 성질이야. 그치?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루는 거리는 반지름으로서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2등분 되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2등분 되고 변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것이 다시 2등분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세 변을 각각 수직 2등분한 선들을 그려보면 선 그리고 선 그리고 선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이 뭐다? 그 점이 바로 외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그다음에 내접원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인데 내접원. 내접원은 뭐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한 개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원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요 점들이 생기고 이것들을 뭐라 그랬죠? 접선, 접선, 접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삼각형의 변이 내접원의 입장에서는 접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 자, 내심으로부터 변까지의 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 내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각각 DEF가 되는데 그 ID, IE, IF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접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 선을 그었어요. 꼭지점과 내심을 연결했어. 근데 이게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각의 2등분 선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그 성질 있죠? 이게 같다라는 성질. 요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접원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꼭지점과 내심을 연결하면은 이게 각의 2등분 선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꼭지점과 내심을 연결하면은 각의 2등분 선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각의 2등분 선이다. 그러니까 세 안쪽 각의 2등분 선을 그어보면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이 뭐다? 삼각형의
내심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삼각형의 내심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내심이다. 삼각형의 내심에서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은데 그것이 뭐다? 내저번의 반지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각형에서 각도가 4개인데 서로 마주보는 것을 대각이라고 하고 서로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대변, 대각일 때 두 쌍의 대변, 마주보는 대변이 각각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대각, 대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을 증명하라. 무슨 얘기야? AB와 BC가 같다. 그 다음에 AD랑 BC가 같다. 평행사변형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다.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얘네들이 왜 되는지 살펴보고 암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명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이게 평행사변형을 그럼 평행하니까 공이가 억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평행하니까 엇각이 서로 같고 엇각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같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 합동이 되겠죠, 얘네들이. AA 중간에 S, ASA 합동으로 같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같은 거야? 자, 요 AO하고 CO 이게 대응변이니까 서로 같고, 마찬가지로 BO랑 OD가 대응변으로 이렇게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를 2등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근데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등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보면은 자, AB랑 CD가 같다.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D랑 BC가 같다. 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면 평행사변형이다. 자, 이거에 의해서 증명이 된답니다. 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할 때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자, 5개입니다. 외워야 돼. 각각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하다. 네, 평행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평행사변. 이 얘기고, 두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같다 라고 했을 때 얘는 평행사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다. 각의 크기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다. 이랬을 때 평행사변입니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이랬을 때 평행사변입니다. 이런 얘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대변이 평행하고, 일단 평행한데 그 길이가 같대. 그럼 뭐냐면 사각형으로 했을 때 그 길이마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선분이 이런 길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평행 이동하는 거야. 따라서 어떤 길을 따라서 평행 이동했어. 그럼 얘가 이제 평행하면서 그냥 이동만 했으니까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요, 이게 평행하고 그대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네들도 평행해진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각형이 있는데 길이가 같고 그것이 평행하다면 이러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5개 되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은 이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인데 모두 같으니까 4등분하면은 어떻게 될까? 90도로서 모두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대. 얼마로? 90도로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마름모는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마름모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 끼리끼리 했는데 붙어있는 녀석들끼리 이제 같게 된다면 결국 네 변의 길이가 같게 되므로 마름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직사각형에서는 성질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직사각형의 고유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야. 알았지? 그다음에 마름모라는 건 뭐예요?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이등분한다?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게 이제 마름모의 고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등분은 평행사변형, 수직은 마름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갈게. 그다음에 정사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네 내각이 각각 90도로 각각 있고, 그다음에 게다가 마름모인 거. 그럼 이웃한 변이 서로 같다. 그래서 마주보는 것까지 다 같다. 즉 뭐냐면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을 뭐랄까? 정사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직사각형의 성질, 대각선이 같고 서로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대각선의 특징이 이렇게 정해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이라는 건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다. 이렇게 생긴 건데, 사다리꼴의 문제를 이제 풀 때는 보통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푸는 경우가 좀 더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선을 이루어서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고 나머지 삼각형으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역으로 얘를 이제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 사다리꼴 안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의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 속에 이제 한 쌍의 변이 이제 평행하게 되는 사각형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서 나머지 변마저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맞지? 그 중에서 평행사변형인데 모든 각이 90도면 직사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 평행사변형인데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우리 일단 이거 배운 상태에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복습용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평행선 사이에서는 이제 삼각형의 이제 넓이가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데, 자, AB에 의해서 밑변이 정해지고, 자, 여기서 이제 높이가 이제 일정하니까 어쨌든 L 위에 CD 위치에 상관없이 높이가 일정하니까 밑변 일정하고 높이 일정하다면 모양이 바뀌더라도 넓이는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얘의 넓이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넓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B가 된다. 자, 요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봤을 때 평행선 사이에서 얘를 A라고 한다면 이게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이제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B를 오려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이 삼각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또 있었습니다. 사각형과 삼각형을 이제 넓이가 이제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우리가 접해 봤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점 연결 정리인데, 삼각형의 이제 옆변에 중점을 연결하면은 이게 밑변과 평행하게 되고, 그 길이의 비가 요거 A라고 한다면 BA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MN과 BC 평행하고 서로 중점을 연결하면은 그 길이의 비가 1대 2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점 연결 정리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마주 보는 게 같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막국지각이고 평행하니까 이게 이제 각도가 억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나머지도 각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또 봐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각이 두 개가 같고 가운데 끼어 있는 변이 같으니까 두 개는 합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합동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길이가 같고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랑 얘가 합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어떻게 되는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되게 중요한데, 중점을 한과 동시에 평행이 되고 이게 A 대 2A 1대 1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한 변의 중점에서 이제 밑변에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2등분이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닮음이 이제 마지막인데, 자, 닮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다르다.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서로 이제 합동인 관계를 닮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변끼리의 길이의 비가 모두 일정하게 확대되거나 일정하게 축소되었다 이거고, 모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모양이 같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닮음 조건은 이제 합동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봐봐. 변끼리의 닮음 비, 그게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변끼리 각각 닮음 비가 일정하다. SSS 닮음. 근데 이제 두 변은 이제 닮음 비가 있는데 그 끼인 각이 똑같아. 그래서 SAS 닮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ASA 합동처럼 닮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닮음 비는 사실 따질 필요가 없고, 두 각을 알면 나머지 각까지 똑같아지니까 결국 모양이 같다. 그러면 일정한 확대 축소 비율이 일정하게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얘는 ASA 닮음이 아니라 그냥 AA 닮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합동이랑 좀 관련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닮음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을 거지만 이런 경우에 좀 쓸모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 AB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AH를 B, 그 다음에 AC를 C라고 하고, BH를 D, 그 다음에 HC를 E, 그 다음에 이 전체를 F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닮은 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 A 제곱은 D 곱하기 F다. 두 번째, B의 제곱은 D 곱하기 2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제곱은 뭐다? 2 곱하기 F다. 이거랑, 그다음에 네 번째는 AC는 어떻게 돼요? FB다. 이거랑 다섯 번째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F의 제곱이다. 자, 요렇게 이런 모양에서, 자, 직각삼각형의 그 직각 부분에서 빗변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러한 모양에서 변들 간에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다섯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자, 원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접선을 하나 딱 그으면 어떻게 돼요?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딱 만들어지거든? 맞죠? 그럼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접선이 두 개가 이렇게 그어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두 점을, 접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직이 되는데, 그때 이게 이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유용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로 닮음이잖아, 그치? 왜냐면 평행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AA 닮음이다. 이렇게 해서 닮음비. 자, AD 대 AB는 AE 대 AC가 되고, 그것은 DE 대 DC와 같다. 자, 이렇게 닮음비를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갖고 동의각. 얘도 이제 AA 닮음이니까 여기서 대응변끼리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푸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닮음에 대한 성질을 배웠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평행선이 세 개가 있을 때 직선 PQ가 이렇게 평행선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점들이 세 개가 생기겠죠. 맞죠? 그럼 밑에처럼 얘를 Q를 평행 이동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죠? 자, 방금 전에 보면 이거 사다리꼴이잖아, 그치? 사다리꼴을 이렇게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나눠서 풀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됐죠? 자, 이때 그럼 어쨌든 여기 보면 자, ABD하고 그 다음에 ACE하고 닮음이라는 건 확인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AB 대 어떻게 돼요? AC는 AD 대 AE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비율이 똑같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좀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됐죠?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A-B-가 되죠. 맞죠? 같으니까 마주보는 게. 여기는 B-C-가 되죠. 맞죠? 그럼 뭐가 되냐면 자, AB 대 BC는 뭐가 됩니까? A-B- 대
뭐가 돼요? B-C-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결론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자 봐봐. AB 대 BC는 AB 대 BC는 여기서 A- 대 B- 대 B- 대 C'다.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닮음비에 의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세 개의 평행선이 있을 때 아무렇게나 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여기 잘리는 길이의 비 있죠? 얘네들이 일정하다는 거야. A 대 B다. 그럼 여기가 AK 대 BK로 반드시 쪼개진다. 이런 좋은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요거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아래쪽처럼 정리돼요. 자, 세 개의 평행선이 있을 때 A 대 B로 어떤 선분이 쪼개진다면 다른 쪽에서도 C 대 D로 이제 쪼개질 때 그들의 비율은 어떻다? A 대 B, C 대 D가 같게 된다. 라는 것을 단번에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알아볼 용어는 삼각형의 중선입니다. 중선은 자,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의 그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중선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중선을 연결하다 보면은 가운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삼각형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밑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점은 각각의 중선의 길이를 자,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 1로 나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린 뭐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 여기서 보면 위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이거 중점이고 중점이니까 연결하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평행하고 여기의 길이를 A라 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2A가 되겠죠? 그럼 1대2의 닮음이란 말이야. 이 삼각형이. 맞죠? 자,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가 되는데 그 대응변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요건데 지금 BM이라는 것 자체는 중선이란 말이에요. 중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으로부터 여기 무게중심까지 어떤 점까지 2에 해당되고 여기서부터 중점까지가 1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 중선의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누고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중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뉘고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뉘고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뉘는 이런 성질의 어떤 점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이름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을 하는데 그 성질은 꼭지점으로부터 2대 1이다. 마찬가지 꼭지점으로부터 2대 1이다.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부터 2대 1이다. 자, 요 관계를 만족한다는 점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좀 나오냐면 평행사변형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일단 대각선을 좀 그어보고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삼각형 ABC에서 얘 자체가 중선이에요. 맞지? 그럼 아래쪽 삼각형 ABC에서 어떻게 AM을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이게 저절로 중선의 교점이 돼버려. 그럼 얘가 2대1로 나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쪽에도 2대1로 나뉘어요. 그치? 근데 반대쪽에도 마찬가지의 이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2대1로 나뉘어요. 그치? 그럼 뭐냐? 지금 여기서 BP가 2고 PQ가 또 2고 QD가 2야. 그러니까 1대 1대 1로 나뉘게 된다. 1대 1대 1로 나뉘게 되는 이런 좋은 성질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속에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인데 닮은 도형의 넓이비는 뭐냐면 닮은 비가 주어지면은 그 닮은 도형의 넓이비는 이제 이건 변의 비니까 변의 이제 제곱비가 넓이비고 변의 세제곱비가 부피의 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